세수 결손 부분이 정말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도 안 좋고 내년 예산 지출 계획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딱히 회복될 거라는 근거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세수가 펑크 난 겁니다. 세수 결손이 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한 부작용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이 세수 결손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우리 경제, 우리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제대로 인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정책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함께 지침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보이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커서 보이시죠? 제가 아예 펜으로 해보겠습니다. 펜. 여기 보시면 기존의 국세 수입 우리나라의 세수가 그래도 요 정도 400조는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2023년에는 400조 가량의 세수가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재추계를 했습니다. 9월 들어서 재추계를 했는데 341조로 재추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4.5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생긴 거고요. 예상보다 안 나오는 거죠, 세수가. 그리고 그 세수 결손의 그 감소 정도죠. 그 비율은요, 예산 대비 세수 결손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할게요. 이것은 전년 대비 세수고요. 제가 두 가지가 헷갈렸습니다. 22년의 세수보다도 23년 세수가 54.5조 원이나 줄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3년에 400조 가량의 세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 재추계한 결과 341조니까 59조 가량의 세수 결손이 생긴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 예산 대비 세수가 줄어드는 그 정도는 14.8%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수준으로 59조 원가량의 세수가 덜 거친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큰 세수 결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이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가게 살림살이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이 1년에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아버지 월급이 5천만 원이니까 연봉이 그럼 5천만 원 정도 1년 동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5천만 원이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하셨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5천만 원 벌어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게 살림살이를 살아가셨을 텐데, 근데 5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 거치니, 이 나라가,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그 세수 결손 규모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결손이 일어났느냐 봤더니 가장 큰 세수 결손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법인세예요. 법인세. 물론 법인세가 이렇게 덜 거친 것
법인세가 덜 거친 거. 그 어떤 소득세예요? 부가세예요? 법인세란 말이에요. 물론 소득세가 왜 덜 거치겠어요? 고용 수준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소득세가 덜 고치겠죠.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23년 경제를 뭐라고 했어요? 내피배 시대, 어려워지는 시대,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시대. 그러니까 소득이 덜 거치니까 소득세가 덜 거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이란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에 따른 그 대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부가세가 덜 거친 건 뭐예요? 소비가 증진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세수 결손이 크게 작용한 건 뭐예요? 법인세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언론에서 이걸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지적은 이 세수 결손을 국세 수입 규모를 재추계한 게 9월이거든요. 근데 국가 나라 살림살이 계획, 그러니까 예산안을 발표했던 게 8월입니다. 아니 8월에 세수가 얼마큼 될지 재추계를 다시 하고 그것에 맞춰서 24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럼 24년 예산안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게 저는 가장 속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예산안을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월 달에 예산안을 발표했고 국세 수입을 재추계를 9월에 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국세 수입 여부를 재추계를 8월에 하고 8월 말에 그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를 발표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쓸 건지는 재추계하기 전 단계의 쉽게 말하면 400조의 예산이 들어올 거야. 세수가 들어올 거야. 라고 가정하고 24년 예산안을 발표한 거예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 나라 살림살이입니다. 가게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부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정치적 의미를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어떤 정치적 해석으로 듣지 않아 주시길 바라고 그냥 오로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조금 경제 공부를 평범한 대중보다는 조금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경제를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부디 정치적으로는 제 이야기를 해석하거나 곡해하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치적으로도 역시 댓글을 다는 일은 좀 이렇게 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이 경제는 정치가 사실은 배제된 채 분석해야 제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년 재정지출 계획 예산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4년 재정지출 계획을 보시면 쉽게 말해서 24년에는 656조 원을 쓰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23년 재정 지출액보다 2.8%만 증액시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긴축적 재정 정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증가율 2.8% 23년 예산보다 24년 예산이 2.8%를 증액하는데 이것은 정말 역대 최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문제냐? 재정 지출 계획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 세수를 재추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도 다시 뒤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때도 2.8% 증가시키는 걸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경기 부양에 어려움을 준다. 근데 이거마저도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제가 모르는 것인가요? 제발 부디 제가 좀 부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하기를. 제가 어 이 경제학 중에서도 일부가 재정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학적 영역이에요. 제가 재정학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부디 몰라서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했으면 좋겠을 만큼 이게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언론에 안 나올까요? 왜 재정 지출 계획을 해놓고 세수를 나중에 할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 안타깝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예요. 이게 지난 5월 달에 발표했던 예산안에 담긴 내용인데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에 이게 세모가 마이너스입니다. 정부는 세모라고 표시해요. 통상적으로는 마이너스를 쓰는데 자 그러면 이게 GDP 대비 마이너스 3.9%다 라고 계산을 했었던 거거든요. 8월 달에. 그러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8월 달에 봤을 때보다 9월 달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걸 우려했단 말이에요. 기존부터. 근데 재정 건전성이 더 크게 악화될 거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서죠. 예를 들면요. 재정 건전성을 진단할 때 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에요. 재정 건전성을 챙기겠다. 그래서 우린 재정 준칙을 마련한다. GDP 대비해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를 초과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게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근데 당초에 예상한 건 2.6%라고요. 아까 보여드렸죠. 당초에 예상한 게 2.6%였어요, 이거. 그죠?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2.6%에 해당된다. 그죠? 이게 기존 생각이었는데 이번 재추계 하니까 계산해 보면 대략 3.8에서 3.9%가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월급이 생각보다 더 줄어드는데 어머니는 지출을 더 막 방만하게 늘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참 웃는 걸 좋아하고 제가 농담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웃을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를 여기 쭉 보여드립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23년 예산이 대략 400조 정도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41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 국세, 세수에는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소득세가 있죠. 법인세가 있죠.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연도 수입, 뭐 그밖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다 잘렸습니다. 이걸 더 키우면은 이 글씨가 안 보이실까봐 요 정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23년 재축의 결과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게 있나요?
마이너스가 아닌 게 없어요.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쭉 보세요. 거의 다 쭉 마이너스죠? 거의 다. 그러니까 대부분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히 보시면, 이것저것 세수가 덜 거쳤는데, 특히 어떤 세금이 덜 거쳤어요?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가 이렇게 덜 거치는 거예요. 법인세가. 종전에 약 105조 원 정도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79.6조 원 정도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재추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하는 게 지금 걱정인데,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죠.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데 세출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비중을 좀 보면요. 제가 제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2008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비교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전체 국세 수입 중에, 세수 중에 23%나 차지했다가 20%로 줄어요. 근데 그 대신 뭐가 메꿔야 돼요? 근로소득세가 메꾸는 형국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덜 거치고 근로소득자, 소위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더 거쳐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서민이, 국민이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분석과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또 역시.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종전의 25%에서 22%로 끌어내릴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공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뽑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뽑은 거예요. 선출한 거예요. 그죠? 선거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공약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걱정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공약을 공약 이행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공약 이행이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거 당시 때의 어떤 정책 공약을 제시했을 그 시점과 지금은 경제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만큼 그 조세 부담이 일반 서민에게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뭐 제 판단도 항상 틀릴 수 있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표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 경영을 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법인세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근데 그런 발표를 할 때 항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KDI의 보고서입니다. KDI 포커스 제 117호인데 거기에 주요 내용이 뭐냐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될 테고, 그러면 오히려 배당 소득이 많아져서 중장기적으로 국민에게 그 소득이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KDI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3%포인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면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약 3.4%까지 경제 성장 효과가 있고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 보고서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배당 소득의 63%가 상위 1%에 갑니다. 정말 국민에게 갈까요? 63%의 배당 소득이 소위 그 주식을 보유한 상위 1%한테 가는 거예요. 거의 90% 가까이가 상위 10%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배당 소득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뭐 이렇게 보탬이 될 것이다. 낙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낙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득 재분배를 못 만들고 소득 불평등을 더 야기하는 양극화를 야기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마침 정말 저명한 저널인데 유로피언 이코노믹 리뷰, 유럽 경제 리뷰라는 이 저널에서 법인세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평균 효과는 0이다 라고 한 것과는 너무 대치된 연구 결과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법인세를 감세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도 뭐 전달해 볼 필요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세수가 덜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기 부양을 할 만한 동력이 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 문제가 더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공유하고, 더 제가 주장하는 게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공감하면서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향성으로 한 분 한 분이 조언해 주면서 나라가 더 잘 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수 결손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수 추계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 세수 결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고 뭐 관세도 덜 거치고요. 그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세수 결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법인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하하면 그 부담이 골고루 이렇게 전달이 될까? 모두가 골고루 그 부담을 가져가야 덜 힘든 경제가 될 텐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